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명품을 찾아보는 시간 명품의 정미옥입니다. 창밖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래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봄바람이 좀 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벤트 데이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명품 종목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실 명품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LIG 투자증권 엄태훈 과장, 동부증권 퐁피로 부장,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좀 기대감도 있었고 걱정도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좋게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좀 하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아주 잘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재 가격 중에 동, 구리, 금뿐만 아니라 철강석까지 같이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빠지는 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측면에서 흐름에서 오늘은 국내 코스피 시장은 이제 계속 등락하다 끝판에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6천억대를 순매수를 강하게 한 것은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시가총액 상위 7개 정도 거의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기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종의 차익보다 비차익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서 시장은 좀 긍정적. 그래서 이번에 지수를 한 2,000포인트 정도 내외까지 상승 시도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고 수익 나신 종목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잘 가고 있을 때는 그냥 가져가시고 가치적인 평가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한 2,000포인트까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네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떠들썩한 이세돌 구상과 알파고와의 경기도 좀 하나의 이슈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또 움직임도 나타났거든요. 부장님께서도 바둑 경기 보시면서 마음 졸였다고 하셨는데 부장님께서는 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이 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네. 오늘 선물옵션 만기를 맞이해가지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내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예상외로 강하게 좀 오르면서 장중에 1970포인트까지 좀 터치를 하면서 상상외로 강세가 연출됐는데요. 특히 금일시장에서는 금통이죠. 금통에서 금리죠. 금리를 동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예금투자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있다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예금투자가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약 6,300 정도 매수를 했고 예금 또 선물시장이죠. 선물시장에서도 8,100계약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와 같이 예금투자가들이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은 국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투자들 공격적인 매수를 함에 따라서 국내 지수는 좀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저녁이죠.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 회의가 또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에 일본 그리고 미국의 FOMC 여러 가지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향방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엄태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태훈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달러 원자재가 강세가 되는 거는요. 달러 약세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달러는 모든 전 세계의 상품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상대인 원자재는 강세다 될 거다. 달러 약세 될 거고 원자재 강세 될 거고 이머징 통화 강세 될 거고 주식시장 강세 될 거고 외국인은 살 거다라고 3달 전부터 그렇게 한 수십 차례 방송 출연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걸 알고 있어요. BH15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BH1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유가가 중요치 않아요. 유가가 5.5%가 상승을 해도요. 유가 관련된 주식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반영된 거고요. 펀더멘탈로 가는데 펀더멘탈 중에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가 크게 뭐 등락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40불 언저리에서 26불 때 말씀드렸죠. 45불까지 갈 수 있다고. 40불 내외에서 전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외국인 지속 들어올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BHC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베네 해치 카퍼라는 뜻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거기 중에서 신용등급이 높아진 나라 중에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다면 가치가 절하,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면 그걸 미국에서 관여하겠다라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죠. 하원과 상원의 초당적인 합의로 인해서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대상국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환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2034원인가요? 거기까지 올랐던 환율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중동계 자금, 산유국의 GDP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420조라는 큰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산유국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사실까지 알고 있고 유가가 올라왔다면 그러면 원화는 강세될 수 있고요. 이 사실을 아는 외국인들은 BHC 법안과 동일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1월 20일부터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해놓고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 가격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원화 가격 떨어뜨려놨죠. 34원이 한 4일 만에 빠졌어요. 그러면 선물 이익 보고요. 현물 이익 보고 그다음에 환율 이익 보죠. 아직 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요. 1,200원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외국인 매수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겁니다. 한번 외국인 잡으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 상승은 이제 26불에서 40불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3달 전부터 대형주만 가져온다고 지속 말씀드렸고 방송 때 대형주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GS건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대형주 중에서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원화 강세를 지속적으로 BHC 법안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출연에서 그랬을 거예요. 다음에는 도대체 뭘 가져오실 거냐. 여행주와 항공주 가져오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지만 주종시 매수 아니라 횡보시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국이 승리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패그된 이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팩을 가지고서 주이스로스가 공격을 하고 있다. 중국을. 상반기에는 중국이 이긴다. 왜? 중국은 SDR 편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월에 MSCI 지수 편입 여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3월 이번 상반기에는 중국이 이길 수 있다. 왜? 네. 전임대와 정협을 거친 양회도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기지만 하반기에는 주식스러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속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를 몇 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 NBER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제 주관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68개월이죠. 미국 경제가 68개월 동안 확장세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15%뿐이 되지 않는다. 그게 임계치에 도달했다라는 거고요. 네. 4월 말까지는 지수가 강세고 2000이 네. 훨씬 넘어갈 수 있다. 2250을 1800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리스크를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그래도 시장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신상 명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오늘의 신상 명품 확인해보는 시간 투데이 뉴 어라이벌입니다. 자, 어떤 신상 명품들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볼게요. 자, 오늘의 신상 명품입니다. 네, 오늘의 신상 명품은요. 대한항공, NC소프트, 그리고 현대산업 이렇게 3가지 신상 명품이 나와 있네요. 대한항공은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는지 알 것 같네요. 엄태훈 과장님 가지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께서 대한항공 가지고 오셨고 현대산업은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송필호 부장님 현대산업,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NC소프트 네. 가지고 오셨어요. NC소프트가 최병훈 전문가님의 애장품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여러 번 얘기도 많이 들었고 NC소프트 굉장히 잘 갔어요. 오늘 뭐 갭상승 출발에다가 뭐 10% 장대 양봉도 나왔고요. 신고가도
갱신을 하고, 네. 이게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경기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게임주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좀 어떤 부분 더 살펴볼까요? 이 NC소프트는 이제 온라인 게임의 왕자죠. 온라인의 네. 1위 업체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이제 독점적이나 가점력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은 건데, 이 회사는 온라인 쪽은 매출은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중국에서 애플 앱스토어에 있던 이제 모바일, 본래된 소울 게임이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 신작 출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모바일 게임에서 실적이 나온다면 매출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매출 성장이 아마 기대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내년에 또 2017년 리니지 이터널이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작의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수급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해에 대한 이슈 물량 매집은 다 큰 손들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 하나만 와도 갭 상승을 하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이 주봉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절개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올해 신작 모멘텀뿐만 아니라 내년에 리니지 이터널까지 성공한다면 저는 38만 6천이 최고가인데요. 그것도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올해는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아마 28만 정도 내외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자금이 크신 분들은 아주 투자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그런 종목이면서 경기 부진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게임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계속 좋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리스크가 적고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명품이 바로 NC소프트다. 네, 이야기 들어봤어요. NC소프트. 자, 송필호 부장님, 현대산업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산업 뭐 건설주들도 굉장히 잘 갔어요. 그 중에서 현대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대산업이 그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1,479억 정도 나오면서 지난 분기 대비 한 9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못 갔습니다. 주가가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호텔 신라하고 그 용산의 그 아이파크 몰 용산역이죠. 그 앞에 있는 네. 그 면세점을 했는데 춘절 연휴 때 그가 좀 손님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좀 장사가 안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 때문에 좀 주가가 실적은 크게 나왔지만 주가가 못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관세청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시내 그 사전 면세점 같은 경우 허가 기간을 5년에서 10년을 연장한다. 그래서 5년으로 할 경우는 홍보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움직였는데 최근에 그 10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용산 그 면세점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 매도세가 좀 많이 출회됐는데 그 연장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자체 그런 게 땅을 사가지고 시공과 시행을 같이 하는 네. 비중이 상당히 높죠.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분양 물량은 한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체 사업, 그렇게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자체 시행이 많아지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올해도 20% 정도 증가하고 그리고 작년에 분양을 잘 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년 말 기준으로 해보면 차입금이 약 9천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재무제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소외했던 대형 건설사로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일 현대산업개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산업 대여 건설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산업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자, 엄태영 과장님께서 대한항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항공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차트 보면은 그래도 추세 전환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 어떤 부분 매력 한번 더 봐볼까요?
네, 8일 중에 7일이 올랐어요. 하루 0.5% 빠졌고요. 계속 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강세를 제가 전일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과연 1,200원이 대한항공은 그냥 대형주 기준인데 환율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어제 하나만 봤습니다. 1,200원에서 리바운딩이 올 때 환율이 1,200원 언저리에서 리바운딩으로 또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약세가 됐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그럼 대한항공 주가 추이만 보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은행주 네. 그리고 CJ 제일제당만 봤습니다. 세 종목만 보니까 얘네들이 다 양봉이에요. 다. 그러면 이거 외국인 입장에서 1,200원 뚫고 내려가겠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물론 보면 아찔하실 거예요. 아찔하신데 네. 조정이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룸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면 환율 강세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받으면 좋고 올라가면 같이 따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 대한항공에 대한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유가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26불, 27불 때 45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다 임계치에 도달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유가의 상승 부분도 대한항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류 할증료라는 걸 통해서 전가할 수 있고 그렇고 여행 수요도 워낙 약세가 됨에 따라서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YOY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다. 그러면 워낙 강세 수혜주에만 지금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물론 현대중공업 이런 거 좋습니다. 두세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코도 네. 좋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쪽보다는 낙폭 과대 가치주가 이제 아니죠. 저점에서 40% 50% 올랐기 때문에 그쪽은 아니고 원화 강세에 대한 초점을 이제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화가 1,200원 뚫고 가면 이 원화 강세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요. 2,200을 말씀드렸으니까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 증권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증권주가 그때 폭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NH부터 시작해서 여러 증권주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비하는 모습. 네. 그러면은 2,000 넘어가면 증권주로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세 가지 신상 명품의 매력을 한번 들어봤어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NC소프트는 모바일 신작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서 다운로드 1위를 하고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고, 현대산업 자체 개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금 차트상으로 계속 아찔하게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주목받을 만하다. 올라갈 때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신상 명품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명품 다. 그쵸, 전문가님? 네. 네. 건설주, 그다음에 항공주가 저도 이제 처음에 건설주가 먼저 1월달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철강주 시작했죠. 그다음에 조선주 시작했고 그다음에 뭔 업종이 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도 2월 하순경에 네.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대한항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26,000원에.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 다음에 지금 타자 올라왔습니다. 20% 올라왔죠. 단기에. 그 정도로 네. 대한항공은 첫째 이제 원화 강세였던 것도 있지만 외화 부채가 많아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월 달에 여행객 수요의 어떤 실적의 어떤 여행객은 계속 안정돼 있으니까 그것보다 화물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아주 큰데 그래서 2월에 화물 물동량이 인천공항에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주가 이제는 괜찮겠다. 네. 그리고 또한 유가는 유가가 내려가면 물론 항공료도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는 일시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늘어야 되는 거죠. 여행객 수요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이 좀 좋아지니까 구조적인 면입니다.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도 좋게 보고요. 현대산업도 사실 실적은 상반기까지 계속 우려가 없습니다. 분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급증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센티멘트 쪽에서 면세점 관련된 호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고점 47,500 목표가인데 돌파해서 5만 원대까지 갈 거로 보이고요. NC소프트는 벌써 이제 매집이 끝나서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급등하고 있어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리스크가 좀 적으면서 좀 바닥 있는 걸 사고 싶으신 분은 대한항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측면이고 건설주 중에서는 대다수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을 보는데 현대산업은 실적을 이제 받쳐주니까 좀 장이 빠지더라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측면 이해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오늘 세 가지 신상 명품 다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길게 본다면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보면 대한항공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대한항공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저도 대한항공 괜찮게 보는 것 보거든요. 송필호 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한항공 어때요? 최병훈 전문가님이 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요. 네. 2월 달에 보면은 그 여행 수요는 늘었어요. 네. 그런데 항공 수요는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 1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나온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아지려면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항공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이 좀 약점인 것 같고요. 저는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유가 하락, 그다음 소외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럼 대한항공은 신상 명품으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부담된다. 그런데 20%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받으면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NC소프트는 어떨까요? 엄태웅 과장님. 네, S부터 좋아요. 뭐 안정적으로 가는데 뭐 이 정도 밸류에이션 근데 25배 정도 올라오면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게 좀 많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5주선 타고서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만 한 25배 정도 만약에 오버된다면 우선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좋아요. 좋은데 네. 실적 차상 최고치 아마 경신할 겁니다. 근데 네. 원체 분양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월 달에 이제 말씀드린 GS건설을 탑픽으로 가져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현대산업은 매도고 GS건설, 현대건설은 매수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해외에 대한 플랜트의 충당금을 다 쌓아놨습니다. 뭐 라비 네.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쌓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에서 4월 정도 되면은 웬만한 해외 프로젝트 그동안에 한 주가를 한 13만 원, 22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끌어내렸던 그 해외 플랜트에 대해 3, 4년 동안에 모든 대성장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실적만 살짝 붙어주면은 네. 주가가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현대산업은 그 중간값에서 지금 가격적인 그러니까 건설주 내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저는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정도면은 좀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에 한 표 주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많이 안 오른 게 많이 안 오른 대형주가 최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현대산업에 대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신상 명품 골라볼게요. NC소프트, 현대산업, 대한항공. 아, 정말 오늘 신상은 다 마음에 들어요, 저도. 다 마음에 들어요. 앵기님께서 선정을 하나 해주시는 게 다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뭐, 이 명품이 조금 더 눈길이 간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게임 주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정보로만 게임과 깊은 관계가 있던데요. 아, 네, 뭐 게임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데로 여행도 그러니까. 다니고 싶고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들어요. NC소부터 이제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 이제 2017년도 예상 실적을 하면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 기준 했을 때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하면 좀 높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예상 실적 리니지 이튼을 감안했을 때는 아주 지금 저평가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평가다. 내년 예상 실적 하면서 네. 그렇고요. 예상 실적이 나오려면 이 리니지 이튼이 성공해야 되죠. 네, 그건 물론 불확실합니다 지금. 그런 부담감은 네.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내년 영업 실적을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싸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네. 뭐 물론 동의하시는 무리도 있고 하지만 저는 약간 그 밸류에이션 30배 넘어가면 힘들다.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네.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은 네. 기관들은 큰 손들이 매매하는 것은 향후에 이제 주가가 적정 주가 할 때 2년 뒤에 예상 그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20배 정도면 이제 적정 주가 이제 뭐 안 사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예상 실제가 PER이 20배가 안 된다면 영입 기준으로 그럼 싸다 그러면 더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많이 비워놨던 투신하고 보험권이 안 사 오늘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존에 이 외국인 연기금이 많이 사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외국인 사놓은 상태라서 오늘 급격하게 그냥 샀으면 그것은 모바일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성장주에 대한 한계가 뭐냐면 뭐 아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BGF 리테일에 대한 1인 HMR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한국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밸류에이션을 막 25배, 30배씩 줘놨다가 만약에 그게 깨졌을 때 성장이 깨졌을 때 주가가 아무리 대형주라도 급락하는 단기간에 급락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네. 말씀을 그렇죠. 우선 처음에 드리고 싶고요. 네. NC소프트가 물론 좋은 회사고 뭐 말씀해 주신 내년 포워드, 12개월 포워드를 따지면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올라간 이유는 제 생각에는 오늘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올라간 이유는 기관들은 이게 그 벤치마크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네.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신하고 보험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투신에 산 것은 뭐 전체적으로 뭐 다른 측면이 있지만 네. 그동안 포트에서 거의 많이 비운 상태. 나머지 연기금은 배당됐기 때문에 꾸준히 샀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4월 20일 저도 19만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 이게 연기금하고 샀던 기관들 금액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물량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물량 매집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모바일 게임에 그동안 우려가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성공한다는 개념을 받고 일단 채워야 되는 일부를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해 볼게요. 그럼 정말 세 가지 명품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오늘 저의 의견 조금 더 따라가봐도 될까요? 송필호 부장님은 어떠세요? 송필호 부장님 오늘 그 이세돌 지치 네, 져가지고 엄청 화나게 네, 오늘 기분 다운되셨다고. 뭐 할까요, 부장님? 제가 어떤 거 보면 할까요? 다 좋은데요.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자면은 뭐 네. NC고 네. 대한항공도 좋은 것 같는데요. 네, 저는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은 네. 현대산업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 예, 아까 이제 그거 보면은 현대산업금이 못 간 이유를 제가 이제 현대 그 네, 네. 면세점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우려감이 좀 희석되고 있고 네.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대형 건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30% 올랐는데 얘는 안 올랐거든요. 네. 이제부터 상승하면은 그래도 제가 보면 20-30% 대형 건설주하고 키 맞추기가 진행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두번 정보를 우리 정보를 골라야죠. 그럼 오늘 부장님께서 한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장님께서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앵커님이 게임을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오늘은 부장님 한번 믿어볼까요? 근데 세 가지 명품 다 신상 네, 명품이긴 두 개 확실합니다. 중에 오늘은 하나 정말. 선택하라고요? 네, 두 개 중에 없잖아요. 꼽자면 이제 여쭤보긴 한 건데 그래도 두 개 중에 현대산업 꼽자면은 내가 네. 보면은 NC는 개별국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제가 보면은 리스크 측면에서는 대한항공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수급도 더 그럼 좋은 거예요. 대한항공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네. 강력하게 할까요? 대한항공 가시죠. 저는 이제 두 분이네. 회사는 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저희 현대산업 한번 가볼게요. 송필호 부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신상 명품은요 현대산업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현대산업 신상 명품 가격 얼마로 해볼까요, 부장님?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면 충분히 5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네, 5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5만 원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5만 3천 원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게. 네, 과장님께서는요? 5만 원, 5만 3천 원. 가격은 가져오신 분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는 게 맞다고 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현대산업이랑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네. 해외 플랜트를 갖고 있냐 없느냐의 차이다. 현대산업은 그동안에 그 12만 원에서 GS건설이 막 16만 원에서 빠져 2만 원까지 빠질 네. 때 얘는 엄청 잘 올랐거든요. 네, 그런 차이는 국내 산업만 했기 때문에 올랐는데 그 차이점은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산업 그럼 5만 원 할까요? 네. 현대산업 신상 명품의 가격 5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신상 명품만 지금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흥미진진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자분들의 애장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품의 두 번째 코너 히스 컬렉션입니다. 출연자분들께서 애장하고 있는 명품 종목 어떤 것일까요? 자, 송필호 부장님 어떤 애장품 가지고 오셨나요? 삼양홀딩스 가져왔습니다. 삼양홀딩스. 네. 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요. 테스 가지고 오셨고요. 엄태훈 과장님. 하나투어 가져왔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비슷한 여행 관련 명품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번 애장품에서도 굉장히 좀 무언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엄태훈 과장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하나투어 일단 가격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 정말 근데 계속해서 저희 토마토 TV 내에서도 하나투어 이야기 좀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그래요?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저 어떤 부분 더 매력적으로 보셨나요? 딱 하나예요. BHC 법안 그리고 외국인 네. 매수 워낙 강세면 뭐냐 그러면 여행 항공, 은행, 다 연결이 된 거네요. 증권이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증권이다. 그래서 지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다음에는 항공주랑 여행주 가져오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5월달 정도엔 증권주인가요? 4월달? 저 4월달 이제 2천 금방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이 있는 게 이제 사실 증권주다. 예전에도 네. 증권주 가져왔지만 현대증권도 가져왔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조정 받으면 다시 재상승은 마지막에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승의 마지막은 금융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필두로 증권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레포트가 나왔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있는데요. 둘이 동일하게 안 움직여요. 신기해요. 예, 네. 그래서 매매하기 되게 좋습니다. 모두투어 많이 올라가면 모두투어 알아서 하나투어 사면 되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사면 되고 그래요. 네. 최근엔 그랬습니다. 엇박자 나면서 올라가는데 기관들은 모두투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우선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우선 워낙 강세되고 여행 수요가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쪽이랑도 제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알리바바인가요? 예, 그쪽에서 네. 제휴를 하고 있어요. 그건 크게 중요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실적을 보면은 2016년 1월 달에 YOY 대비해서 24%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월도 생각보다 엄청 좋았어요. 역기조 효과 오히려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기조 효과라고 우려했는데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월 성장률 패키지가 1월 달에 24%에서 32.7%로 증가했고요. YOY 대비해서. 이 모두투어는 2월 성장률 패키지가 14%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투어가 더 좋은데 한 이틀 동안은 모두투어 주가가 더 좋았어요. 그러면 여행 패키지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일본 쪽에 관광객이 매우 늘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투어는 일본 쪽에도 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애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패키지 성장률 하나투어 32%, 모두투어 14.7%, 모두투어가 더 올랐다. 그러면 모두투어를 정리하고 하나투어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여행업종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심플한데 근데 여행업종 쪽에서 둘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를 롱하고 어느 걸 숏한다는 말씀드린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자유여행에 대한 사업부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전에 약점이었죠. 참조네즈라든지 이렇게 저가 여행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대비해서 2015년 말부터 이런 사업부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쪽에서 실적이 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세점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요. 송필호 부장님께서. 면세점 그러면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투어보다 모니투어를 더 선호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투어는 면세점 사업을 진출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규로 시내 면세점을 이제 상반기 중에 그러면 그거 대한 비용에 대한 로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면세점이 나빠서 저도 하나투어보다 모두투어를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면세점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대산업개발부터 시작해서 호텔신라가 단기나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치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전에 디스카운트 받았던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이 지출에 대해서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얹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은 자금은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하나투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주 중에서도 하나투어 원화 강세의 하나투어 가는 것이 수혜를 그러면 사전 면세점이에요? 시내 면세점도 있고요. 산전 면세점도 있고 시내 면세점을 요번에 하는 거고요. 작년 11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상반기 중에 시내 면세점을 본격 영업화하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이 있다. 근데 시장과 소통을 그렇게 잘 뭐 원활하게 아직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디스카운트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센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악재로 봤던 게 호재가 된다면 오히려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송필호 부장님 하나투어 시내 면세점 관련한 진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악재가 될까요? 사실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인바인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면 자기들이 직접 여행사를 하면서 자기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네. 네. 하나투어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원화 강세, 면세점 사업도 그렇고요. 네. 자,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님 테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테스는 좀 어떤 부분 매력 포인트 보셨나요? 네, 테스 회사는 이제 반도체 쪽에 특화된 상당히 잘하는 회사인데 LP 있거든요. 이제 근데 OLED 쪽에 LPCVD라든지 PCVD 가스 애칭 장비라든지 이 후공정 쪽에서 봉지 장비를 이제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매출이 거의 한 80% 반도체 쪽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가정 업황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중에서 2위 업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쪽 업체들이 낸드, 3D 낸드 쪽에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위 업체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투자한 데 수혜가 바로 거의 이 테스가 아주 큰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모습이 좋고 기관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바로 OLED 시장의 성장인데요. 이 OLED 시장의 봉지 쪽 장비는 기술력이 상당히 이제 요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비 자체가 아주 비쌉니다. 근데 국산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반도체 공정과 OLED 공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기술력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국산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테스가 바로 봉지 장비 쪽에 국산화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 업체에 작년에 6월 달에 87억이 납품했고 올해 3월 3일인가요? 또 47억을 납품했어요. OLED 쪽에. 그래서 OLED 방막 인캡슐 장비인데 이쪽에 납품했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거의 중국의 OLED와 한국의 OLED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가 후공정이 아주 크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면적 그러니까 LG전자가 팔고 있는 대면적 OLED TV, 그래서 디스플레이 OLED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후공적으로 들어가면 이 이제 테스트에 봉지 장비 쪽이 들어가야 된다. 국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가 아주 클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OLED 시장 성장에 후공정 쪽에는 최대 수혜자. 지금 전공정 쪽의 최대 수혜주가 그동안 비아트론이었죠. 그래서 중국이나 다양한 고객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트론 주가가 3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AP시스템은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제 애플사 쪽에 OLED 적용하면 수혜고요. 그다음 후공정 쪽에는 이 테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는 향후에 앞으로 내년 2년 동안은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어서 2년까지도 봐도 되겠다. 네, OLED 관련해서
봉지 장비 쪽 국산화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테스 알겠습니다. 네, 송필호 부장님께서는 이제 삼양홀딩스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여름에 이제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지난 여름에 산이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좀 조정을 받다가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양홀딩스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일단 삼양홀딩스는 그러면 삼양사 옛날에 삼양제넥스를 그 우량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해 삼양사하고 삼양제넥스가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시너지 효과가 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업체 삼양바이오팜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그 효성 패키지 부분하고 그전에 기존의 그 삼양사 그 패키지 부분하고 그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오면서 금년도 이쪽 분야, 이쪽 그 합작사에서 제가 보면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삼양사가 그동안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제 그 화학 계열의 이제 그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삼남석유화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양 이노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삼남석유화학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작년에 좀 그 화학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했지만은 좀 효과가 좀 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TPA 생산업체인데 최근 국내에 포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지금 실시할 예정인데, 제가 보면 향후 온수화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삼양홀딩스의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삼양사를 비롯하여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 호전체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최근에 차트를 봐도 바닥권을 확인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 외국인 투자들이 좀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게 하면서 추가적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된다. 삼양홀딩스 그리고 하나투어는 이제 원화 광세와 면세점 사업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테스는 OLED 관련해서 이제 봉지 장비 쪽 국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은데, 자, 저는 보면은 그럼 지금 계속 뭐 이제 봄이니까요. 여행 관련주들 많이 나오고 해서 하나투어 굉장히 좀 좋게 보여요. 하나투어는 좀 어때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하나투어는 지금 주가는 반타작돼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10만 원 초니까 10만 5천. 자, 그런데 최근에 전체 여행주들이 잘 못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상한 이제 업황 자체는 개선이 한 2분기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화되면 2분기 때 아마 주가도 같이 움직일 걸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보 계속 바닥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수급도 기관 수급은 안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가 될 수 있지만 원화 강세는 아직까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지나야만 강세가 확실히 돌아설지 결정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여기까지 투어 관련된 주까지 어떤 매기가 들어가기는 아직까지 유동성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대용주장에서 네. 대용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4, 5월 달까지는. 그래서 좀 시간이, 물론 바닥에서 있어서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현재 상태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는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은 좋지만 당장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길게 보고 하는 것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적 성장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 급하신 분들은 좀 힘들겠고 좀 여유롭게 시간 네. 두고 긴 시간,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네.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OLED도 어차피 저희가 굉장히 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OLED가 이제 개화가 되면은 뭐 당연히 테스도 같이 또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테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엄태웅 과장님? 괜찮아 보이는데 테스도. 네,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지속드리는데 뭐냐면, 저는 OLED 장비주는 건드리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물론 비아트론이라는 주식을 작년 중반쯤에 한번 건드린 게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네.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 그 이후에는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 AP 시스템이 뭐 탑픽이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프팅 오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AP 시스템뿐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탑픽이긴 한데 AP 시스템 신용 잔고가 상당 부분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에 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제가 이게 조사가 안 돼 한주엽 기자라는 분이 쓰셨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도입하는 봉지 공정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조치로 기존 봉지 라인에 뭐 이런저런 유기물 및 증장 장비를 공부했던 일본 한국 업체 대신 미국 유력 장비 업체 및 잉크젯 프린터를 증착 기술을 보유한 미국 벤처가 그 자리를 깨차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언제적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 있으면 줄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려워요. 뭐 애칭 기술, 뭐 봉지 기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공정들이 전공정, 후공정, 뭐 이제 검사 쪽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왜 디스플레이 이 장비 쪽을 왜 싫어하냐면 대규모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엄청나게 대규모 발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 3년 동안 짱짱하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엔요. 대규모 발주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2, 3년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잘못해서 물론 시세를 먹고 나오는 거는 매우 좋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잘못 걸리면 3년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유지 보수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드리면 뭘 건드리냐면 소재 쪽을 건드려요. OLED 소재를 뭐가 사용하냐. 그러면 소재는 그 다음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꺾이는 걸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재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시장을 상반기에 대형주가 끝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틀린 부분이고요. 원하는 강세가 된다.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충분히 1,200원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두 점이 틀린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외인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는 기관이 수급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관은 매도를 두 종목 공유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세에 대한 여러 예, 1,200원 빠졌다 원화 강세가 아니라 예. 원화 강세는 1,100원을 깼을 때 강세 추세적으로 되고요. 지금은 원화 강세 1,170원하고 1,240원 사이에서 움직인 거는 박스급 움직이는 거예요. 1,150원부터. 그래서 1,200원 깨졌다 원화 강세를 가지고 원화 강세의 수혜라고 보시면 안 되고 5% 정도에 네. 가지고 강세를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원화 강세를 틀렸다고 원화 강세가 진행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물론 고점에서 빠지면 강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50원 차이라고 5%가 강세라고 보면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추세가 최소한 10% 정도를 고점에서 빠져야만 이게 강세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화 강세의 수혜주는 결국은 1,140원, 30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강세가 전체적으로 먹히지만 지금 사태 원화 강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적의 반영은 크지 않습니다. 5% 정도.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네. 그렇고 네. 또한 이제 OLED 관련된 것은 지금 OLED 쪽은 이제 시장이 개화되기 때문에 3년은 최소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가 소재주는 그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은 소재주 움직임보다 OLED 산업은 최고로 길게 보면 3년이죠. LCD하고 지금 비교하는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중국 업체나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OLED 관련된 장비 기술은 일본하고 우리만 거의 우리가 국산화해서 이제 기술이 네. 오일 봉지 쪽은 후공정은 이제 테스트밖에 없고요. 이제 국산화 네. 쪽은 엄태인 과장님 말씀 한번 네, 들어볼게요. AP 시스템은 이제 전공적하고 비아트론 기술력 갖고 있다. 네. AP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개념이 좀 더 AP 쪽은 이제 애플사 쪽에 소면적 쪽이고요. 그래서 후공정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될것 약간 같습니다. 시각이 다르다. 다르다. 네. 엄태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1230원에서 1140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벌써 엄청나게 사 있고요. 주가는 벌써 올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또 하나 1800일 때 몇 포인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800포인트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송을 잘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1730, 1760 어디가 지지선이니까 여기까지 그 얘기가 빠질 수 있다라는 논점이 얘기예요. 틀릴 그러니까 거야. 뭐냐면 논점이 틀렸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이 환율 레벨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거냐, 이 환율 레벨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거죠. 네. 저는 저희- 그걸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1,800까지 갔다 다시 올라 이제 2,010까지 계속 보는데 환율을 네. 더 줘도 1,240원, 1,090원에서 벌써 맞췄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외국인이 오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 원화 강세 당연히 내려가면 원화 강세 되겠죠, 그죠? 네.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도 원화 가서 1,1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여기서
이제 예를 1,800 그 얘기가 아니라 1800이 되면은 더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저희- 얘기를 우리 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논점이. 저희 이쯤에서요. 송필호 부장님 그렇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송필호 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사실 오늘 네. 원화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렸죠. 그래가지고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도 있지만은 네. 이제 뭐 가장 큰 것은 제가 보면은 이제 달러가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 금리 인상도 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한국 금리 동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하나 투 가지고 오나 가지고 싸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제 네. 엄 과장 이야기는 이제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오나가 좀 강세 기조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 전문가님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반발을 하신 것 같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강세는 이제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제 원화 강세 가지고 이제 물론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원화는 그좀 찍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강세다 같은데요?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부 선택하죠. 저희 이제 오늘 정말 뜨거워요. 뭐 신상 명품도 뜨거웠지만 애장품은 더 뜨겁네요. 역시 다 출연자 분들께서 애장하고 있는 명품이라서 그만큼 더 예. 네.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스, 삼양홀딩스, 하나투어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어떤 명품 좀 골라봐야 될까요? 근데 하나 좀, 네, 전문가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텔스가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한 70억 정도 감소한 것 같는데 이유가 뭡니까? 70억 감소한 게 이제 네.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반도체요? 이거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거의 80%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줄었고 올해서 반도체는 오늘 좀 낸더 쪽에 들어가서 실적이 아주 좋아져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투자 쪽에 일반 이제 반도체 업황이 줄어서 그렇고 이제 작년에 낸더도 이제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쪽에서 낸더 쪽에 이제 납품이 좀 많이 되거든. 그래서 네. 그쪽 그다음 OLED 쪽이 작년에 중국에 해서 올해 중국에 또 납품했고 그래서 요게 6월 달에 끝나거든요. 올해 납품은. 그래서 네. 요게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50억 나오면 시가총액 지금 1,800억이기 때문에 다른데 OLED 비교하면 한 20배는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보니까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가장 많이 레포트가 나온 것이 올레디 쪽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치더라고요. 각 얘네들 각 증권사마다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보면 며칠 전에 이제 또 긍정적인 보고서 하나 나왔죠. 뭐 네. 중국 그 올레디 업체들이 수주를 시작한다. 5월달부터 발주 시작했죠. 네. 발주 시작한다 그랬는데 사실 보면은 아까 이 반도체 업체를 저는 좀 장비 업체를 좀 안 좋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 업체들의 그 장비들이 고가입니다. 갑자기 네. 하나가 취소가 되면은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은 아까 보면은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냐 예측하고 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OLED 네, 쪽에 네. 장비는 한 개가 1,000억 정도 갑니다.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쪽은 뭐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럼 부장님께서는 혹시 두 가지 중에 골라야 된다면 저는 네.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좀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 바닥권에 네, 있는 그래 하나투어가 좀 부담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기다리면은 한 20-30%는 쉽게 먹을 것 같습니다. 좀. 네. 근데 이제 인내 싸움을 좀 하고 좀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투어 사시면 네, 좀 아까 좋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시간을 길게 보긴 봐야 된다. 어쨌건 그래도 하나토에 좀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네. 거네요. 그럼 오늘도 정말 복잡한데 그럼 네, 그럼 일단 한 표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하나토 한번 가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좀 좋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부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럼? 네, 그쵸? 사실 삼양홀딩스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긴 하죠. 네. 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양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이제 삼양홀딩스가 좀 저 이전부터 봐있던 주식인 네. 지금 주식인데요. 랠리는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이런 자, 관심이 그렇다면 있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성격 좀 급하신 분들 네. 삼양홀딩스 봐봐도 중장기도 될 것 좋네요. 같고요. 중장기로도 괜찮다. 자, 그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하나투어 한번 가볼게요. 오늘. 네. 네. 하나투어 오늘의 애장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예장품 얼마로 해야 명품관에 입성하기 좋을까요? 이거 가격을 12만 원 되게 짧게 가져왔는데, 예, 12만 원에 했어요. 한 15% 정도. 많이 15%요? 보지도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12만 원까지 가면 우선 한번 걸렸다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12만 원만 우선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까지 뿐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4월 말까지.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은 좀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우선 그때부터 10%씩 줄여 나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한 많이 없다. 한 30일 정도뿐이 없다라고 하면 한 12만 원 좀 넘어가면 예,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삼양올리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네. 그렇다면 뭐 어차피 저희 정한 거니까 그럼 12만 원이요? 예. 네, 짧게 12만 원. 뭐 이제 전문가님께서 14만 네. 5천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봐야 더 되지 간다. 않을까. 14만 5천 원. 12만 원 짧게 보면 한 15%밖에 안 되는데요. 네. 예, 예, 조금 그렇습니다. 더 한번 길게 가보시죠, 그렇게 하면 과장님. 아니 네, 그러면 조언을 받아서 네. 14만 5천 14만 원 5천 이거 원. 기본적으로 예, 그것까지 가야 네, 됩니다. 14만 5천 원 전문가님 의견에 따라서 부장님께서도 14만 5천 원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14만 5천 원. 자, 그러면요. 하나투어 저희 이 애장품의 가격 14만 5천 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품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투자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